청약 당첨되고 나서 분양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건지, 계약부터 입주까지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고, 그때마다 돈은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하다. 궁금해. 궁금하지? 나도 그랬어. 이번 생에 분양은 처음이라 막막하더라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은 분양가를 한꺼번에 다 내지 않아요. 처음에 계약할 때 얼마, 짓는 동안 얼마, 입주할 때 얼마, 이렇게 크게 세 번으로 나눠서 내는데, 이게 총 10칸이니까 한 칸당 10%죠. 즉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이렇게 나눠서 냅니다. 아파트 짓는데 보통 3년 걸리니까 2021년 12월에 분양을 한다고 가정하면 입주는 2024년 12월쯤으로 잡고, 자 그럼 먼저 계약금, 청약 당첨 발표를 하고 나서 보통 2주 뒤에 바로 계약을 합니다. 이때는 계약금 10%만 내면 돼요. 계약금을 20% 적용한 단지도 있긴 한데 그거는 모집 공고를 보면 돼요. 예를 들어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라는 단지를 보면 여기 분양 안내, 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시면 여기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에 나와 있죠.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계약금 10%를 또 1차, 2차로 나눠서 내네요. 보면은 1차 계약금이 일괄적으로 1,000만 원이에요. 즉 계약할 때는 1,000만 원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계약금은 한 달 안으로만 입금하면 되는 겁니다. 청약에 갑작스럽게 당첨된 사람들은 자금 사정이 충분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계약금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계약금을 2번에 걸쳐서 내도록 하는 시행사들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같은 타입, 같은 평수라도 층마다 분양가가 다 달라요. 아무래도 고층일수록 분양가가 높은데 84 타입 탑층 제일 비싼 분양가가 3억 9,500만 원이네요. 이야, 추억의 분양가. 요즘에는 뭐 3억대 없죠잉. 3억 9,500만 원에 10%, 3,950만 원을 총 계약금으로 내야 되는데 계약날은 1,000만 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2,950만 원을 한 달 내로 입금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약금, 이 계약금마저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청약을 넣으면 안 돼요. 막간을 이용해 여기 분양 안내, 분양 일정을 보시면 자 9일 날 그랜드 오픈. 그랜드 오픈이 뭐냐? 모델하우스 오픈한 거예요. 그리고 한 10일 뒤에 청약 접수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당첨자 발표를 했어요. 당첨 발표하고 분양 계약은 2주 뒤에 10일, 11일, 12일 이렇게 3일간 한답니다. 3일 중에 내가 시간이 되는 날을 잡아서 예약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서류 검수, 이거는 뭐냐면 계약하기 전에 서류를 미리 받아가지고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주로 이렇게 서류 준비랑 자격 확인을 미리 다 해놓고 계약날은 가서 도장만 찍도록 해요. 제출해야 되는 서류 리스트는 시행사에서 배포하는 안내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만 준비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말고는 대부분 인터넷으로도 뽑을 수 있는 서류가 많아요. 인감이 없는 분들은 도장을 하나 새로 만들고 주민센터 가서 인감 등록한 다음 인감증명서 떼야 됩니다. 사회초년생들은 인감 등록도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계약금 10%를 계약날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약하러 가기 전에 미리 시행사에서 안내받은 신탁 계좌로 계약금 입금을 하고 그 이체한 증빙을 들고 모델하우스에 계약을 하러 가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간과해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옵션 계약입니다. 우리 자동차 살 때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런 옵션 넣잖아요. 아파트도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이런 옵션을 따로 넣거든요. 그래서 요 정당 계약을 하고 나서 한 2달 뒤에 옵션 계약을 한다고 또 부릅니다. 옵션 안내문이 나와요. 미리 정하고 오라고. 물론 이거는 유료 옵션이니까 선택사항인데 보통 요즘 발코니 확장이랑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게 또 한 2-3천만 원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분양가가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다행인 건 이 옵션 금액도 계약할 때는 10%만 내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입주 시 잔금 때 같이 냅니다. 자, 그래서 옵션 계약을 하고 한 2달이 지나면 또 중도금 대출을 한다고 불러요. 중도금은 아파트를 짓는 동안 1회차부터 6회차까지 6번에 걸쳐서 납부하게 되는데요. 돈이 많으면 잔압을 하겠지만 우리 서민들은 대부분 중도금 대출을 받습니다. 시행사에서 지정해주는 중도금 대출 은행이 있어요. 동마다 다르거든요. 뭐 101동은 A은행, 102동은 B은행 이런 식으로 동별 지정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대출을 집단 대출로 받습니다. 중도금 대출 자서. 자서가 뭐냐면 자필 서명의 줄임말인데 처음에 자서하러 가서 사인만 해놓고 오면은 그 뒤로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어요. 1차부터 6차까지 은행에서 착착 알아서 중도금이 나갑니다. 시행사한테 안내받은 은행 있죠. 그 은행에 계좌 하나 만들고 거기에 인지세 75,000원이랑 허그 보증료 약 50만원만 입금해놓고 가서 열심히 사인만 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도 계약 서류랑 비슷하니까 안내문에 나오는 대로 그냥 준비하면 돼요. 허그 보증료는 뭐냐면 은행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받아서 대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보증 수수료가 들어요. 은행은 보증이 없으면 대출을 안 해줍니다. 아참 여러분, 중도금 대출할 때 서류가 이만큼 있거든요. 막 넘기다 보면은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고 제목도 안 보고 막 그냥 사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그 중간에 카드 발급 신청 서류가 싹 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딱 멈추고 아 이건 필요 없는데요 하고 제끼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교묘하게 중간에 싹 넣어놨기 때문에 정신없이 그냥 넘기면 나도 모르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됩니다. 중도금 대출 제한 사항이 있는데 일단 분양가가 9억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LTV 규제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은 40%에서 무주택 실수요 기준 최대 50%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 중도금은 잔압을 해야 합니다. 또 허그 및 HF의 보증 한도가 5억, 3억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중도금 대출 금액이 본인이 쓸 수 있는 보증 한도 내로 들어오는지를 미리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횟수 제한도 있어요. 조정 지역은 세대당 1건, 비조정 지역은 세대당 2건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제한 사항들에만 걸리지 않으면 중도금 대출은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3년 뒤 드디어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데요. 입주 지정일은 보통 2달 정도를 줍니다. 그 기간 동안 중도금 60%의 이자가 있다면 이자, 그리고 잔금 30%와 옵션 비용 나머지 90% 이걸 모두 납부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모은다고 모아도 우리가 이 큰 돈을 다 모으긴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보통 잔금 30%는 납부를 하고 중도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즉 입주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주담대를 100% 다 못 받아요. 무주택 실수요 기준 LTV가 투기 과열은 50%, 조정 지역은 60%, 비규제 지역은 70%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투기 과열 지구는 주택 가격의 최대 50%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기준이 중요하겠죠. 주택 가격을 높게 쳐줄수록 대출이 많이 나올 거니까. 주택 가격의 기준이 뭐냐? 분양가냐? 아니면 입주 시점의 시세냐? 원래는 시세였어요. 근데 최근에 국민은행에서 잔금 대출 기준을 분양가로 바꿨어요. 즉 분양가 4억이었던 아파트가 입주장이 7억이 됐는데, 그래서 원래라면은 시세 7억을 기준으로 LTV 50% 적용하면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갑자기 분양가 기준으로 2억밖에 안 나오는 거지. 이것 때문에 지금 입주 타이밍에 뒤통수 맞은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원래는 3억 5천 가지고 중도금이랑 잔금 충분히 다 치고 내 돈 1, 2천만 원만 있으면 됐는데 갑자기 1억 5천이 빵꾸가 나니까 국민은행 말고 다른 은행 가면 되지. 안타깝게도 지금 다른 은행들도 잔금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되면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이럴 경우 전세를 놓는 방법이 있어요.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용으로 사신 분들은 피가 많이 붙어서 입주장이 시세가 많이 올라와 있으면 전세금으로 충분히 중도금, 잔금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이거는 물론 실거주 요건이 없는 단지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아니면 신용대출을 땡겨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지난달 말에 발표가 났죠. DSR 규제 조기 시행한다고. 지금 현행은 주담대는 6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신용대출은 1억 초과에 대해서 DSR을 따로 적용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주담대 플러스 신용대출 모두 합해서 총 대출액 2억이 넘으면 DSR 40% 적용하고,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만 넘어도 DSR 40% 적용합니다. 연소득 1억이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천만 원이면 DSR 40%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컷 청약 당첨된 내 아파트 잃지 않으려면 최대한 열심히 절약해서 돈 많이 모아놔야겠습니다. 잔금을 무사히 다 납부하고 나면 입주를 하게 되는데 잔금 납부하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쳐야 돼요. 이때 각종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취득세율을 곱한 금액인데 이 취득가액은 분양가
분양가 플러스 확장비 포함 옵션비입니다. 분양가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4억 5천에 1% 잡으면 450만 원 정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세, 인지세, 등기 수수료, 또 전용 84초가의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금 10%를 낸다. 그리고 옵션 계약을 하는데 그 옵션 금액의 10%도 낸다. 그 다음 중도금 대출 자설을 할 때 인지세와 허그 보증료가 든다. 중도금 대출 실행이 안 돼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한 사항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중도금은 1차부터 6차까지 아파트 짓는 3년 동안 알아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아파트 다 짓고 입주를 하려면 중도금이랑 중도금 이자랑 잔금이랑 옵션 비용 90%를 전부 납부해야 하는데 그걸 다 합치면 어차피 내 돈을 전부 긁어 모아도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 잔금 대출을 최대한으로 잘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입주 후 등기를 칠 때 또 각종 세금 및 수수료가 든다. 별거 아니죠, 여러분. 분양받는 거 남들 다 하는 겁니다. 남들 다 하는 거니까 나라고 못할 것이 없어요. 결론은 뭐냐? 내 분양 단지가 속한 지역, 본인의 소득 및 자금 여력에 따라 잔금 대출이 얼마나 가능할지, 내 돈은 얼마나 필요할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미리 자금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청약 당첨되신 분들 꼭 분양 잘 받으셔서 완공 후 등기까지 무사히 입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